It's always in reference to the World Cup and how people want to dethrone you. And there's a key figure that is looking to dethrone you, and he has for many years, a gentleman named ICT. Are you familiar with the name, first of all? He's one of the largest trading influencers in the world, and he always speaks about how he's going to make 11,000% and then never does. And I think this year or last year he entered a 90% drawdown. But there was a viral tweet that went around where he personally emailed you, letting you know kindly that he's going to dethrone you. 월드컵 트레이딩 챔피언십에서 1년 동안 무려 11,000%라는 수익률을 달성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챔피언들의 수익률이 300%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낸 건지 한 번에 체감할 수 있죠. 오늘은 레리 윌리엄스가 한 인터뷰 중 트레이딩 관련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사이트부터 ICT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흥미로운 내용까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trader, they kind of taught trading 101, risk 1% per trade. You mentioned off camera that the optimal place a trader should be doing is 4% risk per trade. Why is that? I lose 3 trades in a row at 4%. I've lost 12% of my money. Most people can handle losing 12% of their money and still get ready for that 4th trade. And you still get a maximum return. At a 1% or 2%, well, you're going to have a lot of losing trades, but it's a long way coming back up. Mm-hmm. So if you get much over that 5-6%, you get 3-4 losing trades, you're blown out. Somewhere, I think 4% is the optimum for maximal losses in a row that you can live emotionally through. 트레이딩의 거장 레리 윌리엄스는 트레이딩을 하면서 한 번의 포지션당 최적의 리스크 테이킹이 4%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지션 한 번당 리스크 테이킹을 몇 %로 세팅하시나요? 혹시 듣는 즉시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트레이딩을 하면서 트레이더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손실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수익을 보는 건 역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잃을지 손실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누르고 통제할 수 있죠. 제가 TPT 피드백에서 계속해서 권장드리는 한 포지션당 리스크 테이킹 범위 역시 3%입니다. 조금 공격적이게 트라이 해본다면 5%까지 시도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피드백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리스크 관리와 레버리지 설정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많은 초보 트레이더들이 범하는 실수가 모든 매매에 동일한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서 들어가도 레버리지를 30배, 50배 고정해서 쓰는 거죠. 하지만 레버리지는 진입 가격과 손절 가격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매번 유동적으로 대응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손실폭을 4%로 일정하게 맞춘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진입가부터 손절가까지 이격도가 대략 0.5%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대략 8배까지 설정할 수 있겠죠. 반면 이런 식으로 손절 부근까지 거리가 1.6%나 될 만큼 멀다면 레버리지는 그에 맞게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됩니다. 해당 포지션은 강하게 추세가 분출된 상황이죠. 대량 거래량이 터진 거는 둘째치고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포모에 못 이겨서 캔들 종가 기준으로 바로 진입을 해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손절가로 잡은 해당 캔들의 시가까지 1.6%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예상과 다르게 추세가 바로 지속되지 못하고 무려 15시간 동안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레버리지를 30배, 50배까지 썼으면 어땠을까요? 손절가까지 닿지 않고 조정의 중간 라인까지만 다가와도 30배면 마이너스 30%를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포지션을 홀딩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과연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일이 손에 잡힐까요? 이런 심리로 매매를 하는 게 도박인 겁니다. 결국 상황에 맞지 않게 고레버리지를 쓰는 건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완전히 자살 행위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레버리지를 몇 배를 썼어야 했을까요? 고정 손실폭을 4%로 두기로 했으니까 3배를 넘기면 안 되겠죠. 최대 2배를 쓰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옳은 판단이었을 겁니다. 결국 레버리지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리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됩니다. 이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면 선물 트레이딩을 절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죠.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핵심은 고정 손실률입니다. 저는 한 매매당 P&L을 3%에서 4% 정도 맞추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10% 정도의 손절폭이 심리적으로 편하다면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도 무관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의 모든 매매에서 손실 보는 퍼센테이지가 일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손실폭의 고점 상한선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But I look at Elliott Wave and I go, all this stuff. I was so lucky that I didn't take business classes. I was always like not the smartest guy in the room,
which means I never overthink things. I can't overthink things. All my intelligent friends that try to trade, they overthink everything and they make wrong errors. It's really good not to be too smart because you don't overthink anything. It's like it's right in front of you. That's what it is. They're always overthinking everything. 레리 윌리엄스도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어려웠나 봅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근거가 많을수록 좋은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조 지표도 여러 가지 붙여보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모든 타임 프레임을 전부 확인하는 경우까지 있죠. 심지어 4시간 봉, 1봉, 주봉까지도요. 하지만 알만한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너무 많은 근거가 결국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트레이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트레이딩은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고 최대한 심플하게 해야 한다는 레리 윌리엄스의 조언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Some people can use Elliott wave, some people can use point and figure, some, I don't know, some people use maybe the community trader report. But you have to find what fits you. And that's the interesting point because if you're looking for a good teacher, 레리 윌리엄스가 정확히 말했죠. 트레이딩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려면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걸까요? 결국 트레이딩이 갖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너무 먼 길 돌아가지 마시고 TPT에 노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 it's not luck. If it was luck, there's no way that my students would have consistently won trading championships. The fact I won a trading championship is immaterial in my mind. It doesn't prove somebody got lucky. That's all it proves, at the most, maybe. But the fact that usually the trading championships are won by my students means this stuff is teachable, it's learnable, that people can do it. And I know some people can do it better than others. People that have trouble with it are lawyers and doctors because they think they're so damn smart they can override the system and they want to argue. And you can't argue with the market. The market's going to win that argument. So some people are more adaptable to this. And there are some doctors and lawyers that trade well, but they have a different mindset. So the fact that there's consistency of these winning people have a similar background shows that it's not just luck. I mean, clearly, with my 63rd year or 64th year of doing this now, that's a long streak to call it luck. Yes. 트레이딩 능력이 선천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레리 윌리엄스가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의 성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트레이딩이 단순히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못 박았습니다. 트레이딩이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분야라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안 배울 이유가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멘트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누가 아무리 똑똑한다고 한들 시장과 논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불확실합니다. 시장이 아니라고 신호를 줬으면 인정하고 손실을 감수해야 하죠. 학력이 좋고 커리어가 좋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시장과 마주할 때는 전부 필요 없습니다. 혹시 본인이 주변 사람에 비해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트레이딩만 하면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레리 윌리엄스는 완벽주의자일수록 투자를 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뭔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It's always in reference to the World Cup and how people want to dethrone you. And there's a key figure that is looking to dethrone you, and he has for many years, a gentleman named ICT. Are you familiar with the name, first of all? ITT? ICT. Well, there was a company here in ITT, but that was a major company. Fair enough. 마지막으로 인터뷰에서 레리 윌리엄스에게 ICT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ICT가 지금 트레이딩 업계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만큼 흥미로운 인터뷰 내용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삽입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고 모두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이었습니다. He's one of the largest trading influencers in the world, and he always speaks about how he's going to make 11,000% and then never does. And I think this year or last year he entered a 90% drawdown. But there was a viral tweet that went around where he personally emailed you, letting you know kindly that he's going to dethrone you. I guess that never made it to your attention. Well, I get a lot of emails. I'm going to beat your record. I said, I hope you do. Congratulations. And I'll shake your hand. I'll be the first guy to welcome you because records are made to be broken. So more power. Everybody wants to beat Larry Williams. Right? You know what? What you should do is try to make some money in the market. Don't get fixed on Larry. It's a trading championship. Get fixed on doing a good job yourself.